네, 영상 다 보시면은 워크북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검사 맞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저는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네, 항상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영어는 제가 볼 땐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이제 단어 싸움이고 새로운 문장을 만났을 때 해석 싸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하죠. 자원봉사를 가게 됐던 계기에 대한 설명을 했었다면, 이제는 자원봉사를 간 그 당시 상황입니다. The volunteer and I, 나와 자원봉사자들은 ge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으로 과거형이니까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떠한 가족이냐? 써 있는 겁니다. 당연히 동사 나왔고 가로쳐져 있는 거 안에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가 앞에 선행사가 family니까 사람 후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would be moving, 이사하다 라는 뜻으로 move라고 하시면 돼요. 이사할 것인 가족, 어디로 move into, 어디로 이사하다, 그 집으로. 또 붙었습니다. 집에 또 붙었어요. 원래대로 보면 관계대명사를 써놔야 하는데 지금 거 위에 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이러한 구조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좀 많이 나오니까 옆으로 빼서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죠. 관계대명사란 선행사라고 배우신 분들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있고요. 뒤에 who, which, that 써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whom도 가능합니다. 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목적어가 오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상하게 써놨네요. 형사? 다시요. 뒤에 문장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라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른다 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동사는 뭐뭐 하는 혹은 과거형일 때 뭐뭐 했던으로 해석하고 주어는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하자. 목적어는 동일하게 을을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해서 명사에 붙이는 게 한국어 어순이다. 형용사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위에 거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 후, 위치 대신 관계대명사 주어의 역할을 해서 주격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주어 동사만 왔을 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해서 목적격이라고, 그렇게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이렇게 불립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 더 소유격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건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리고요. 이제 마지막 주격이든 목적격일 때 일단은 목적격, 지금과 같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일 때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죠, 옆에. 그래서 어떠한 집이냐, 여기에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은 생략시킨 거다. 우리가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짓다, 지을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언제냐? The day after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 날이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가족을 만났던 건 뭐 한 다음 날이냐?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입니다. 카자트라는 인도에 있는 카자트라는 마을에 도착한 다음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이제 또 가죠. 그러면 도착해서 바로 만난 것은 아니고 그 다음날 결국 집을 지어줄 예정인 그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내용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This family of five, 5명의 가족 구성원은 5명이다. 하지만 앞에 주어 전치사 명사가 빠져서 family 하나만 남죠. 가족이라는 뜻으로 단수형하기 때문에 was living, 살고 있었어요. 원룸 후세, 원룸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it was quite clear that 이라고 해서 가주어 이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가주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긴 하군요. 그럼 또 옆에다 빼놓고 설명 한번 해보죠. 일단 가주어 이시란 주어 동사 순으로 쓰는데 가주어 이시란 원래 주어가 2가지 혹은 3가지의 경우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자리가 to 부정사로 시작한 주어.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은 명사적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명사인 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에 들어간 경우, 이렇게 총 3가지가 가주어 이수로 들어가고요. 그럼 원래 있던 주어는 문장 맨 마지막으로 빠집니다. 네, 형태를 말씀드리면 형용사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뒤에 진짜 주어가 나올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주어 is은 해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보시다시피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형용사 클리어네요. 꽤 라는 뜻으로 부사네요. 네, 꽤 명확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와 헷갈리지 않는 이유도 앞에 명사가 아니죠. 명확한 이런 뜻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도 없습니다. 뭐가 명확했느냐? This place, 이 장소가 was not big enough, 충분히, 이것도 그냥 단순한 거니까 충분히 앞에 형용사 enough to 동사 원형이란 뜻입니다. 충분히 형용사 해서 to 동사 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는 건데요. not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충분히 크지 않아서 뒤에 거 하우스 수용하다 라는 동사예요. 수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가면 되죠. All the family member, 모든 가족의 구성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쓰는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자, 뭐뭐 이외에도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그것 이외에도, 그것이라는 말은 위의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만 넘어가지 마시고 위의 문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국어적으로라도 생각은 해두세요. 5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살기에 비좁았던 공간 이외에도 이렇게 가시는 게 낫겠죠? There were, 있었어요. 원지, was인지는 뒤에 명사가 알려줍니다. 단수 복수요. 앞에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었느냐? 네, 항아리들이 어디에나 도처에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To catch, 잡기 위해서요. All the rain water, 네, 모든 빗물을 잡기 위해서 항아리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빗물인지 또 현재 분사라고 불리워지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예요. 이쿠 또 눌렀네. 뭐뭐 하는의 뜻으로 해석한다. From the roof, 지붕으로부터 떨어지다가 아니고 떨어지는 빗물을 잡기 위해서. 지붕에서 빗물이 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ith all these jar, 이러한 모든 항아리들과 함께 on the floor, 바닥 위에 있는 이러한 모든 항아리들과 함께
There was 위에 거랑 다르죠. 명사 보십시다. 스페이스죠. 단수형 왔으니까 was다. 뭐뭐가 있었습니다.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의 뜻으로 어떠한 이란 뜻의 any 스페이스 공간도 없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투부정사는 스페이스 꾸며주고요. 뭐뭐 하는 뭐뭐 할 앉을 어떠한 공간도 없었다. 5명이 살기에도 부족한 공간에서 항아리들까지 내 빗물 떨어지는 걸 받아주기 위한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앉을 공간조차도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let alone 뭐뭐 하기는커녕 이란 뜻으로 외우셨죠. 단어 개념으로 갑시다. 원칙적으로 let 사역동사라서 뒤에 오는 동사 원형 처리한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하기는커녕 lie down 눕기는커녕 됐죠? 눕기는커녕 앉을 공간조차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은 무슨 이시라고 보이시죠? 아까 보셨던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 됐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투동사. 여기 부분이 진짜 주어구나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이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보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동사 뒤에 혹시라도 뭐가 됐건 동사든 주어든 의문사처럼 보이는 게 튀어나오면요 주어 동사 순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간접의문 의주동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무엇을 이라는 한 문장처럼 바라보시면 됩니다. 접속사처럼 바라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쇼킹, 쇼크냐, 쇼킹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단어로 외우세요. 단어, 형용사. 네. After meeting them. 자, after 뭐뭐 후에란 뜻으로 당연히 동사 왔으니 동명사로 바꿔준 거고요. 그들을 만난 후에, 그 가족들을 만난 후에 I felt even은 비교급 앞에 써 있기 때문에 훨씬이라는 비교급 강조의 의미를 띱니다. 책에도 물론 나와 있겠지만 이 단어들 몇 가지 even, far, much, still, a lot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훨씬 더 felt determined to 원래대로 보면 1과에서 이 문장은 나왔었습니다. be determined to라고 해요. 동사 원형 오고요. 뭐뭐 하는 것에 이 동사 하는 것에 단호한 것처럼 느끼다 라는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훨씬 더 짓는 것에 확고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build가 짓다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어주다 라는 의미로 쓰여서 주다라는 동사가 오면 목적어가 두 개를 쪼개집니다.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라고 불리우고요. 무엇을 직접 목적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문장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예요. 원래대로 보면. 근데 이 투부정사에 붙어 있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복잡한 거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할게요. 쓰는 순서만 잊지 마세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는 것에 더 확고함을 느꼈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를 출발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출발을 해서 도착한 다음날 집을 지어주기로 한 그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요. 다음날이란 뜻의 the day after we arrived. 우리가 인도에 도착한 다음날 그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한 가지 그 5명의 가족이 오두명에 살고 있었던 걸 봤던 거고요. 꽤 명확했다는 게 이 공간이 아주 좁았다라는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명확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더군다나 게다가 라는 의미로 써도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으로 나왔으니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두 가지 뜻이에요. 게다가와 뭐뭐 이외에도. 자, 그러한 협소한 사람 5명이 살 그러한 협소한 공간 이외에도 또 이놈의 항아리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물을 받아주는 그런 항아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5명과 그 항아리들, 그것 덕분에 눕기는커녕 앉아있을 공간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작가의 생각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더욱 확고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아직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3은 드디어 이제 자원봉사 첫 번째 주의 작업 내역입니다. There was, there were. 방금 전에 배우셨습니다. 복수 형태. 네, 이렇게 써 있고요. 요것도 써 있네요. 자, clear sky. 맑은 날씨, 맑은 하늘과 30도를 넘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That first week. 그 첫 번째 주라는 시간 표현이죠. 그 다음에 under the burning sun. 이글거리는 타고 있는 태양 아래에서. 됐죠? 우리는 carry bricks. 자, 벽돌을 나르고요. 첫 번째 한 동작입니다. 벽돌을 나르고 믹스했어요. 시멘트, 콘크리트를 믹스하고요. 마지막 dug 했습니다. dig에서 온, 파다에서 온 과거형, 불규칙 과거형입니다. 구멍을 팠고 파이프를 위한 우리 수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아래 관 파서 우리가 쓰는 물 같은 거 파이프 연결해야 되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We had to는 해야 한다 라는 뜻의 should, must 똑같습니다. 자, 우리 뭐 해야 했어요? 동사 원형 달라붙죠. 과거형으로 뭐뭐 했어야 했다. 천천히 take apart. 이거 분해하다 이 뜻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분해해야 했어요. 그 가족의 집을요. 오두막 집이었죠. 왜냐? 뭐뭐 하기 위해서요. 부사적 용법이고요. get, 얻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얻기 위해서요. 무엇을? more bricks. 더 많은 벽돌들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얻고자 원래 기존에 그 가족들이 살던 오두막을 분해해야 했습니다. For the new house, 새로운 집을 위해서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의 이웃은 would provide, would 뜻 할 것이다 까지만 알고 계신 분은 요거까지 추가하세요. 동사 원형은 조동사는 동일하고요. 제공하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족과 이웃들이 아침 식사를 모두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에 대한 누구냐, 이 누구냐,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가족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동사 원형. 스타트 뒤에 동사 ing, 투동사 써도 되고 ing 와도 돼요. 자, 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공유하곤 했습니다. 3가지를 하곤 했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음식 그리고 이야기들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때때로. 웬 접속사요? 뭐 할 때요? 이브닝이 came 했을 때요. 저녁이 왔을 때 We were all very tired. 우리 모두는 피곤했어요. 그리고 sweaty도 했어요. 피곤하기도 했고요. 땀에 젖은 이란 뜻이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 내역 보시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요런 동작을 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러한 재료를 나르고 섞고 시멘트, 콘크리트 섞고 구멍을 파고 이거 외에도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분해를 했었다. 그 이유는 재료를 더 얻기 위해서였다. 됐죠? 가족과 그 가족의 이웃들이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자원봉사 지역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그 가족 모두는 함께 일을 했다. 내용적으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음식과 이야기를 공유했다. 때때로요. 됐죠?
그 다음 문장 가죠. After another week. 자, 또 다른 주, 한 주가 더 지난 후에. 그죠? 2주차가 됐는데요. 위에 거는 1주차, 아래 거는 2주차, 또 다른 주 후에. 2주차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렇게 생각하셔요. The home, 그 집은 was finally finished. BPP. BPP는 수동태. 뭐뭐 되어지다 라고 과거분사 쪽을 해석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집이 완성되어졌다, 맞춰졌다 라고 하는 거겠죠. 집이 끝내는 게 아니죠.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짓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 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On the last day, 시간 표현이죠. 마지막 날에. 자원봉사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We had a party. 우리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To celebrate. 축하하다 라는 뜻으로 축하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The completion. 완성이란 뜻이죠. Of the new house. 그 새로운 집의 완성을 축하하고자 파티를 열었다. 자, it was best way. 자, 그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가주어 it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파티를 연 것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파티를 열었던 것은 최고의 방식이었습니다.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way 꾸며준다. 마칠, 끝낼 최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끝낼 최고의 방식이었다. The entire community, 그 전체 지역사회는 was there, 거기에 있었습니다. everyone은 every 붙은 단어는 무조건 단수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동사 was 왔다. 모든 사람들은 춤추고 있었고요. 진행형. 그 다음에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요. I will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The look. 더가 붙으면 무조건 명사입니다. 그래서 외모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 표정. On the face. 얼굴 위에 있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Of the family. 그 가족의 얼굴에 나온 그러한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뭐 했을 때 란 뜻의 as 접속사니까 여기까지. 주어가 동사 했을 때. 그들이 웨이브 흔들어 주었을 때 wave goodbye 작별 인사해 주었을 때 to us 우리에게 됐죠? 두 번째 영상도 제가 좀 빨리 했네요. 네, 원칙적으로 이 정도 하는데 수업 시간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